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점심시간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 6시 40분에 북한이 미사일을 또 다시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정리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황이요.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은 더 마신다. 이게 지금 우리 속담이잖아요. 이 속담이 김정은과 문재인 사이에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의미를 갖는다. 일단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정은이가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까지 걸어놓고 나오니까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흥분해 버렸어요. 야, 이거 김정은이가 이거 대화의 여지를 많이 남겨줬다. 이렇게 한참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이러한 문재인 정말 자기네가 요구하는 제재 완화 이런 선물을 줄 것인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또 도발이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또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도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에서 이번 또 도발을 했다. 이것이 저의 우선적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도발 상황과 관련해서 과거에 나온 거하고 조금 차이점을 보이면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거의 한마디도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최근 들어서는요. NSC 회의조차도 안 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아예 북한이 도발하더라도요. 꿀꺽 삼켜버렸어요. 보도를 안 해. 그러다가 이제 외신을 타고 들으면 그때서 보도를 해요. 이것이 현 문재인 정권의 최근의 특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는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어요. NSC 상임위원회를 오늘 오전 8시에 열어가지고 9시 15분까지 열어서 북한이 왜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의도를 분석하고 했는데 결국 문화는 뭘로 끝났느냐? 도발이라는 말을 일체 못했어요. 도발. 무서우니까. 김여정이가 최근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24, 25일 날 연거푸 발사하면서 이중적 기준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기네가 하는 거는 정상적인 자유권 행사 차원에서는 훈련의 일환에 불과한데 자기네가 하는 것은 도발이라고 하고 한국 정부가 이 훈련하고 또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도발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강력히 항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문재인 정권이 말만 잘 들으면 정상회담까지 진도를 내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오늘도요. 이 NSC 회의가 끝나고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도발이라는 말을 못 쓰고 유감만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보고 받고 나서요. 최근에 김여정이의 담화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뭐 도발이라고 안 하니까요. 발사 동향과 관련해 가지고 면밀히 분석을 해서 대응을 좀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응이 뭐 유감 표명한 거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통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 오늘 발사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탄도미사일 것 같아요. 오늘 발사는 자강도에 있는 무평리에서 발사를 했고요. 과연 고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비행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기술적 특성에 대해서는 한미군 당국에서 지금 면밀히 분석 중에 있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고 이 재원은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 제가 오늘 6시 40분에 발사했는데 한 7시경에 저도 알았는데요. 바로 보도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최소한의 재원은 이제 좀 바로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뭐 시간이 이제 거의 1시가 다 됐는데요. 그러니까 한 7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재원조차도 현 정권은 청와대는 국방부는 김여정이와 김정은이가 무서워서 못 내놓고 있어요. 계속 분석 중이에요. 이 두 가지를 보면 김여정이 담화문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김여정과 김정은이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도발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지난번에 UN 회의 갔다 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탄도미사일이다, 도발이다 이런 말도 못 쓰고 그냥 저강도의 긴장 조성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이런 대통령이 말하자면 이 전시 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내년도 임기 전 가지고 오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미국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내용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요. 탄도미사일이고 설령 순항미사일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순항미사일도요. 워낙 첨단화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제 북한이 지난 9월
1일 날하고 12일 날 발사하고 또 15일 날 발사했잖아요. 9월 11일, 12일 날 발사한 것은 순항 미사일이었어요. 근데 25일 날은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예. 그리고 9월 15일 날도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했어요. 그리고 지난 1월 22일, 3월 21일 이때는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자, 이거를 보면 지난번에 9월 11일, 12일 날 신형 장거리 미사일,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여기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해요. 그 정도로 정밀성, 고도성이 뛰어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유엔 안보리 이 명시적인 이 워딩으로 보면 탄도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 결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은 사실상은 의의 실질적인 안보 위협 측면에서는요. 이것도 안보리에서 무슨 이 제재 결의안까지는 안 나간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보도자료 하나, 최소한의 낮은 수준의 대응이 보도자료예요. 그 다음이 안보리 의장 성명이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가 결의안이 나가는 거예요. 대충 보면. 그러면 최소한도 안보리에서 토의하고요. 이 보도자료 하나는 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안보리 가져가려고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이번 이 탄도미사일 지난번 9월 15일, 9월 20, 그러니까 9월 15일이죠. 이때 안보리에서 이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 북한의 이러한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비판하는 아주 소프트한 그런 메시지는 하나 나왔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미사일 발사에 관해서도 이제 연거푸 이렇게 나온 걸로 볼 때는 심상치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안보리로 가져가야 되는데 오늘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요. 유감만 표명한 것으로 보면 절대로 가져가지 않는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NSC 상임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받고 최근에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면적이 분석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했지만요. 여기 대응은 하나만한 대응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대화에만 즉 김여정이가 최근에 지난 9월 24일하고 25일 날 연거푸 성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흥분된 나머지 무대응이 가장 강력한 대응일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보면 금년도 들어와서 오늘 이 발사는요 6번째 발사예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9월 24일, 25일 날 김여정이가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예, 그래서 이 적대시 정책 같은 거 빨리 없애라. 그리고 정상회담이라든가 또 연락사무소 복원도 가능하다. 그리고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고 좋은 발상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흥분이 돼가지고 박수현 수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번 북한의 입장을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대화의 여지를 많이 지금 과거보다도 남겨주고 있고 그것도 능동적으로 대화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까지 아주 호평을 거듭하고 있고 이 통일부에서는요 100억짜리 인도 지원하는 문제를 지금 심의 의결 조치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은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김정은과 김여정 체제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여정이가 담화를 발생한 지 불과 한 3, 4일, 4, 5일 만에 바로 이렇게 9월 24일 기준으로 하면 오늘 28일이니까 4일이고 25일 기준으로 하면 3일이죠. 그러니까 가장 최근 걸로 기준하면 3일 만에 미사일을 쏘아댔고 자, 그리고요. 또 지난번에 9월 15일 날 최근 들어서 지난 이제 봄 이후에요. 요즘 들어서 발사한 것이 9월 15일이니까 이 기준으로 하면 14일 만에 또 도발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연쇄적으로 계속적으로 도발하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정권을 최대한도로 흔들어 가지고 힘을 쫙 빼서 김정은과 김여정이가 하라는 대로 하도록 그럼으로써 한미 이간을 촉진하고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 더 다가가도록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예,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 문재인 정권의 이 대북 전략이 얼마나 어설프고 그야말로 비논리적이고 비체계적인지 이렇게 흔들어대는 이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마침 이제 지금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27일 현지 시간입니다. 김성 북한 유엔 대사가 연설을 했어요. 이 연설에서 결국은 뭐냐?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라. 그러한 첫 걸음을 떼야만이 대화가 가능하다. 예, 즉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이 합동 연습도 하지 말고 그리고 전략무기 투입도 중지해서 대조선 적대 정책의 포기하는 첫걸음을 떼야 된다. 그래서 이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이 훈련 중단과 전략무기의 투입 중지예요. 그래서 이번에 3차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 북한 김여정이 말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이 뭐냐 할 때 이 군사적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전략무기 투입을 하지 말라.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 고도화 작업되어 있는, 즉 북한이 현재 무장국가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이거를 인정하라.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미국은 이 김 대사가 뭐라고 또 연설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의도가 없다.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미국에 대해서, 왜냐하면 미국이 이 종전선언 그 다음에 북한의 적대적 정책을 없애라.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에서 입장을 뭐라고 냈냐면 우리는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적대적 의도가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연합훈련 중단하고 전략무기의 투입을 중단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에 대한 이중기준을 초래하는 용단을 보이면 기꺼이 회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화답. 여기서 이중기준이 마찬가지예요. 자기네가 미사일 쏜다고 유엔으로 가져가지 말라 이거예요. 자의적 차원에서 하는 정당한 훈련이다 이겁니다. 도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현 단계에서 적대 정책을 처리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 연합훈련, 그 다음에 전략자산의 투입, 이거를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사정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정부가 군사동맹 같은 냉전의 유물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면 정말 재미없을 것이다. 이 얘기는 또 도발할 수도 있다. 이거를 지금 의미하는 건데, 이 도발이 바로 조금 전에 나온 도발이다. 예. 그래서 유엔 대사가 한 얘기가 이게 말로 끝나는 그냥 공간이 아니고 실제적인 위협을 가할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오늘 도발을 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성 대사는 모든 한반도의 긴장 상태의 원인은 미국과 한국 정부 때문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철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에는 외국 군대가 없다. 남조선에는 미군이 주도하며 항시적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 얘기를 보십시오. 그래서 주한미군 빨리 나가고 연합훈련 하지 말라. 재차 당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국 정부와 관련해서는요. 남조선 당국이 미국의 무기나에 첨단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전쟁 장비를 반입하는 것도 조선반도의 균형을 깨트리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말라. 여기가 딱 벌써 이 김성희가 대답했잖아요. 우리 한국이 첨단 무기 개발하지 말고 그리고 전쟁 장비, 즉 전략 자산을 도입하지 말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결국 우리 군이 최근에 SLBM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 한미 미사일 시스템을 완전히 폐기하고 이런 거에 대한 강한 불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북한의 전쟁 억지력에는 강력한 공격 수단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공격 수단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침략을 막을 자위적 권리가 있고 강력한 공격 수단도 있지만 누구를 겨냥해 쓰고 싶지 않다. 우리가 핵을 가져서 미국이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대 핵 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해서 우리가 핵을 갖게 된 것이다. 미국이나 남조선 등 주변 국가의 안전을 절대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말하자면 먼저 사용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해서 국제사회에 이런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자유용이다. 이거를 호도하고 있는 김성 대사의 발언인데요. 오늘 김성 대사가 한 발언은 북한이 유엔 외교에 있어서 최고 핵심으로 꼽는 주한미군의 철수, 연합훈련의 중단, 여기에 목표를 갖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문재인 정권이 짝사랑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나 똑같은데 이 김성 대사의 말하자면 입장문을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종전선언 해가지고 김여정이는 계속해서 정상회담까지 끌어갈 추진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미국은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바로 어제 우리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말이죠.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키드라고 그러죠. KIDD
회의가 열렸는데 이 모두 발언에서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은요, 당연히 종전선언 북한이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보고 있고, 있는데, 미국은 아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위협이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타령하는 데 비해서 미국 정부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 한국은 물론 동맹국에 위협하고 있는 안보 위협임을 직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종전선언이 뭡니까? 북한 김정은한테 종전선언을 띄우니까 바로 김여정이가 정상회담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한미 양국 간에 상당한 시각의 차이, 전략의 충돌이 바로 어제 서울 키드 회의에서 나타난 것이죠. 자, 그래서요, 그 미국 입장, 우리 한국 입장이야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시니까, 우리 한국 측에서는요, 누가 이제 얘기했냐면 김만기 국방정책실장이 모두 발언을 했고요. 미국 측에서는 이 모한다스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최근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발사는 동맹의 어려움이다.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규칙에 기반을 뒀다는 얘기는 이 한미 국제사회는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 합법적인 그런 규칙, 규정, 법규에 의해서 이 국제 행위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그러한 국제 규정을 전면 무시한 채 도발을 하고 있다. 이거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지난번 연합주의소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동맹의 대비 태세를 확인했다. 이 얘기는 결국 한미연합훈련 없애라고 하는 김여정의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이런 큰 회의가 열리면 모두 발언할 때는 전부 언론이 다 앞에서 취재를 하기 때문에요. 덕담 정도로 서로 좋은 얘기만 많이 해요. 언론에 나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충돌하는 이런 입장, 즉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을 강조한 것은 북한이 이렇게 말로만 하는 종전선언, 남북 정상회담, 여기에 대해서 현 상태에서는 우선 북한 요구대로 이 적대시 정책, 즉 연합훈련 이런 중단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 문재인 정권은 똑바로 해라, 이런 강한 이 압박 그리고 이 경계의 메시지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북한은 이 북한의 이러한 조치에 관해서 미국은 이 대화 여지 별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믿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지금 미국이 일본하고요 지난 15일부터 이지스 구축함 등 핵심 자산을 총동원해서 연합으로 대잠수함 훈련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일 간의 이런 훈련은 결국 한미연합 훈련이 종래의 12분의 1 수준으로 지금 축소됐다고 합니다. 축소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제재 해제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훈련 중단까지 요구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문재인 정권도 훈련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미국이 그 대체 이 안보, 즉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미일 동맹 차원의 이 훈련을 강력히 시행해서 이 훈련 부족에 따른 미국의 대북 억지력, 이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문재인 정권의 안보 정책에 장구멍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지금 현재 작게 5015를 가지고 윤석열과 그리고 이 홍준표 간에 상당히 이 대립된 측면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이제 5015의 특징은 뭐냐? 뭐 복잡해. 5027도 있고 29도 있고 그런데 5015의 경우에는요, 작게 5015는 2010년도에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 이건 장관급 회의입니다. SCM, 미국하고 한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요. 교대로. 여기에서 제안이 돼가지고요, 5년이 지나서 2015년도 6월에 작게 5015가 한미군 당국의 서명으로 발효가 됐어요. 그래서 이 작게 15호에는 국지도발, 그 다음에 WMD에 의한 공격, 사이버 공격, 생화학무기 공격, 이런 거에 따라서 한미연합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특히 말이죠, 유사시 군이 북한의 핵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거나 또는 북한 수뇌부 제거 작전, 즉 참수 작전을 수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통상적으로 북한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공격에 대한 대응은 일단 방어한 다음에 반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작게 5015서부터는요, 방어와 동시에 공격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특히
이 선제 타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어와 공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작전 개념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 도발할 핵미사일 도발 징후가 포착됐을 때는 30분 이내에 북한 내에 있는 핵미사일 기지 한 700곳을 선제 타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작전 개시 5일 이내에 전투를 끝낸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까지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언론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제가 논평을 해드립니다. 이거를 갖다가 윤석열 총장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작게 501호는요, 북한이 난리를 치고 반대하는 거예요. 참수작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홍준표 후보가 작게 501호가 발동이 되면 맨 먼저 뭘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전면전으로 갈 거냐 말 거냐 라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즉 선제 타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어와 공격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 의견을 발표한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대로 미국 대통령하고 전화하는 것이 꼭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이미 작게 501호는 다 합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전쟁이 발생하는데, 전쟁 중에도 정상 간의 최고 군통수권자 사이에는요, 어떠한 형태의 전화라도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작게 501호와 관련된 논란은 이 정도에서 이제 종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미사일 도발과 관련된 평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